2020년 스마트 스토어 붐이 일어났죠. 그리고 2021년 블로그 수익화, 전자책 사업 붐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붐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내가 시장에 들어가는 것과 붐이 끝날 때쯤 시장에 들어가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사업 실력이 좋더라도 붐이 끝날 때쯤 사업을 시작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6 사업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6을 참고해서 만들었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내용을 말하기 전 필수로 알아야 하는 건 무경기의 소비자예요. 이 내용을 모른다면 2026년에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오실 거예요. 무경기 소비자의 뜻은 쉽게 말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빨간 운동화 효과가 있어요. 모두가 정장을 입고 모여있는 공식적인 자리에 한 남성이 청바지와 빨간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어요. 형식을 거스르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드레스 코드를 어긴 그를 무례하다고 평가하기보다 오히려 자신감 있고 유능하며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규칙을 깨는 행위가 때로는 개인의 자신감과 자율성을 드러내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빨간 운동화 효과죠. 2025년의 소비자는 빨간 운동화를 신은 사람처럼 정해진 규범에 갇히기보다 경계를 허물며 자신만의 개성과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소비자는 세대의 장벽을 넘어 취향을 공유하고 성별의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엔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죠. 50대의 결혼이 더 이상 화제거리가 되지 않고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커플 이야기도 흔하게 들려와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는 열정이 모든 세대로 확산되고 있어요.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84세 남성과 71세 여성이 최고령 회원으로 등록된 바가 있으며 1937년생 남자와 1975년생 여성이 3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결혼식을 올린 적도 있다고 해요.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 이용률은 60대는 34%, 50대는 11%나 증가했다고 해요. 결혼정보회사의 주 고객층이 20대, 30대에서 벗어나 중장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나이는 사랑과 결혼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죠. 남녀의 고정관념 역시 깨지고 있어요. 현대백화점은 남성 패션팀과 여성 패션팀의 구분을 없애고 브랜드의 성격에 따라 트렌드팀, 클래식팀으로 조직을 재편했어요. 롯데백화점 또한 여성 패션 담당자와 남성 패션 담당자가 운영하던 롯데백화점 또한 조직을 통합해 한 명의 사람이 총괄하는 패션으로 개편됐죠. 남성이 여성복을, 여성이 남성복을 입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예요. 오늘날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붙은 남성용 또는 여성용이라는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아요. 성별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 취향, 가치관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하죠.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모습, 여성들이 오버사이즈 남성복을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하는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죠. 이제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가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 무경기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품의 기획의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이제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몇 살인가, 여성인가 남성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를 고객에게 물어야 돼요. 둘째, 잠재된 시장을 발굴해야 돼요. 무경기 소비자의 등장은 기존 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어요. 시니어 세대는 부양의 대상에서 자기 개발과 외모 관리에 투자하는 핵심 소비층으로 등장했습니다. 남성 중심이었던 프로스포츠는 여성 팬들의 참여로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했던 패키지 여행은 MZ세대에게 힙한 취미와 편리한 여행 방식으로 재해석됐어요.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 삼아 새로운 고객층을 편견 없이 탐색해야 돼요. 셋째, 국내와 해외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일상이 된 지금 더 이상 세계 시장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국내용과 해외용의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는 강력한 콘텐츠와 제품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지난해 1억 유튜버를 달성한 김프로님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엄청난 성장 속도로 1억 구독자를 달성한 걸로 유명해요. 고객이 스스로 클릭하는 행동을 줄여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여요. 요즘 시대는 제로클릭 시대라고 해요. 요즘 쇼핑과 검색 플랫폼은 소비자가 무엇을 검색하기 전에 AI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와 쇼핑몰, 구글 같은 검색 클릭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디지털 생활 전반에서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이 흐름을 제로클릭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보다 챗 GPT나 지미니를 활용해서 정보를 찾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클릭이 줄어든다는 것은 인간의 선택을 AI가 대신함으로써 고민을
줄여준다는 뜻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는 소비의 주도권이 검색하는 인간에서 제한하는 AI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무신사는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홈 화면에서 보여줘요. 이제 앱의 메인 페이지는 내 취향으로만 가득 차게 되죠. 그 결과 무신사는 전년 대비 180%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거래액은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U+TV는 AI 기술을 활용해 클릭수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어요. 콘텐츠의 일부 내용이나 분위기를 말하면 AI는 썸네일과 추천 이유를 제시하고 확인 버튼 한 번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코미디 영화는 뭐였지? 라고 물으면 바로 영화가 추천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시청자는 최소 10회 이상의 리모컨 클릭을 1, 2회 조작만으로 원하는 콘텐츠에 도달하게 돼요.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클릭 수를 하나라도 줄여주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검색어를 넣고 해당 링크를 클릭한 후 원하는 정보에 들어가 그 안에서 여러 차례 클릭을 해야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AI 인공지능 서비스 검색창에 궁금한 내용을 친구에게 말하듯이 물어보면 꽤 정확한 대답을 내놓죠. 더 이상 여러 번 클릭할 필요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인간은 물건을 살 때 인지, 탐색, 비교, 선택, 구매 단계를 거쳤어요. 소비자들은 필요한 것이 생기면 인지, 포털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탐색, 가격 비교 사이트를 비교한 후 최적의 대안을 고르고 선택, 결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깔때기 혹은 퍼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반면 인공지능 시대의 쇼핑에서는 이 깔때기 모델을 찾아볼 수 없어요. AI가 추천한 상품을 소비자가 바로 구매하게 되면 인지와 구매 사이에 있는 탐색, 비교, 선택 단계를 증발시켜요. 지금 당장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의 클릭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제로 클릭은 많은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진행될 트렌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객이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할 때 클릭수를 하나라도 줄여주세요. 그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생에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주거나 전문적으로 강점을 찾아주며 실행하게끔 만들어주는 지식창업도 트렌드가 될 것처럼 보여요. 레디코어라는 말이 있어요. 아직 오지 않는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며 준비된 상태 라는 의미인데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무너진 일상 속에서 미라클 모닝, 갓생 루틴이 열광했죠. 레디코어는 갓생 루틴에서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갓생이 개인의 하루를 성실한 루틴으로 채우는 데 집중했다면 레디코어는 그 범위를 인생 전체로 확장해 중장기적 리스크까지 대처하려고 하는 거죠. 갓생의 목표가 오늘 하루 뿌듯했어 라는 자기만족으로 완성된다면 레디코어의 목표는 10년 뒤에도 나는 이럴 거야 라는 목표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갓생이 점이라고 하면 레디코어는 그 점을 연결해 미래의 특정 좌표까지 연결하는 선을 그리는 행위예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역산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준비해요. 일상의 루틴을 넘어 인생 로드맵을 설계하는 거예요. 제 지인은 앞으로 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쭉 있고, 만약 백화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연구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쭉 있더라고요. 내가 따야 할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토익, 토플 등등 여러 계획을 짜놨어요. 선행학습은 학생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수가 됐습니다. 원래라면 그때그때 상황이 움직이는 MBTI P조차 이제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맛집을 가려고 해도 일주일, 한 달 전 예약이 필요하고, 페스티벌이나 공연을 즐기려면 치열한 티켓팅 전쟁을 치러야 해요. 즉흥적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어디서나 예약이 요구되는 예약 시대에 도래하면서 즉흥적 성향인 T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사람의 강점을 찾아주며 실행하게끔 만들어주는 지식 창업이 트렌드가 될 가능성으로 보여요. AI 관련 사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완성도가 높아지는 AI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영역은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이겠죠. 옛날 아날로그 형식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컴퓨터로 일하게끔 만들었어요. 지금은 AI로 일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AI를 활용해서 더 쉽고 간편하게 일을 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AI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AI를 활용해서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AI 관련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보세요. AI 프롬프트나 시스템을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사업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알아야 하는 2026 사업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고객이 스스로 클릭하는 행동을 줄여주는 시스템 사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주거나 전문적으로 강점을 찾아주며 실행하게끔 만들어주는 지식 창업도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AI 관련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사업 트렌드를 바탕으로 내 사업을 발전시키거나 새롭게 만들어보세요. 2026년엔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